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친정부 새롭게 투자하실 때 필요할 만한 가장 주목할 만한 섹터를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저는 당장 6월부터는 이런 섹터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뷰티 엔터 지주사를 골랐고요. 사실은 지주사가 더 먼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냥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섹터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당장 뭐 연말까지 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부 스케줄상 먼저 반응하는 주가에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분석을 이제 뭐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벌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쓰이고 어디서 투자를 받는지에 대한 정책에 입각한 어떤 대응 방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많이 바뀌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줄 건지, 그리고 증권사는 증시가 정말 좋아질 건지, 그리고 각 그 섹터별로 업종별로 대응하는 것들, 그다음에 은행 권역에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됐고 법안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게 될지를 정리한 40여 개의 문서를 제가 딥러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분석에서 제가 봤을 때 핵심 키워드는 상법 개정, 가장 빨리 될 거죠. 상법 개정, 그다음에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주사 주가가 강화가 될 텐데, 이미 지금 뭐 평소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검색식에서도 계속 그 지주사 주식만 뭐 2%, 7% 계속 꾸준히 막 치고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일봉상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주봉이나 연봉상에서는 굉장히 바닥에서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종목을 리스트를 나름 추합을 했고, 그 중에서 주식을 사도 될 것들을 좀 추려놨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좀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으로는 제가 첫 이제 제로 베이스 데이터가 그냥 기본적으로 정책 자체로만 통으로 넣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정책 뭐가 부각될 것인가 기사를 전부 스크리닝을 해서 강약 조절해서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빨간색 표시는 가장 스피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고요. 파란색은 뭐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으로 갈 수도 있는 좀 연 후반에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보시면 관세 협상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왜 뒤로 가지가 이제 이슈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정색 표시는 사실 당장 빨리 움직이는 거는 아니거나 너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살짝 쉬었다가 뭔가 모양을 내고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빨간색 표시도 파란색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이 키워드고요. AI,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 조선이 가장 많이 키워드가 많이 잡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어떤 순서로도 움직이긴 한다. 그러니까 뭐 방위가 먼저 갈지 반도체가 뒤로 갈지 뭐 컬처가 앞에 갈지는 그 부분들은 월마다 대응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건 회전하는 섹터가 맞다 보시면 되고요. 외교통상 파랑 부분은 좀 연 후반 혹은 내년의 이슈인데, 관세에 협상하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협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할 건지가 이제 향후 보통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정책 이렇게 확 붙잖아요. 수급이랑 내용이랑 어떤 실리적인 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후반 쪽.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는 지금부터 안정을 찾아가는 방향을 가진 건데, 안정됐으니까 지금 반도체를 사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슈가 계속 뉴스화 되는 거고 지금 빠르지 않은. 그다음에 산업 정책은 초격차 전략 산업 육성이 키워드인데, AI 투자 뭐 금액이 100조든 50조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투자 개념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고성능 GPU를 뭐 5만 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아리백 단지를 따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종시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슈로 하여금 부동산 금리 인하가 같이 묶여 다니고 움직여도 이게 당장 6, 7, 8월은 아니겠고 12월부터 내년 넘어가는 이슈,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은 뭐 5국 3특 해가지고 수도권, 중부, 호남, 동남, 대경, 강원, 전북, 제주 이쪽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근처에서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인구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갑자기 뭐 개발해봤자 거기 별로 산업단지가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가 아닌 것.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먼저 이미 주식이 좀 선행하고 있는 분위기를 타는데 이게 한 20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4, 5, 6, 2분기니까 요게 좀 선행해서 움직이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후대응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재료는 이제 차차 나오는 거지만 비교적 빨간색 표시한 건 빨리 움직일 거라는 거를 그래서 뭐 SK이터닉스나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거고 남북 관계 이슈는 지금 당장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고 먼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조금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아직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는. 제가 총 3가지로 나눴는데요. 강력하게 언급되어 있는 항목, 명시적으로 정책 수혜 가능성 제시한 항목, 간접적으로 구조 변화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항목을 총 3가지로 나눠봤고요. 강력한 언급에서 2025년부터 2028년의 미래 예측은 제가 이거를 이제 커스텀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미래 예측 시나리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난 강의했던 400개를 다 넣고 그래서 최종으로 튜닝을 해놓은 건데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네이버나 삼성이 같이 뭐 의료나 제조 융합이나 뭐 GPU 인프라를 늘려서 펜리스 스타트업 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뭐 삼성 출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나 TSMC, 삼성 경쟁, 뭐 심화 파운드리 대형 고객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 자체에서 뭔가 나서주는 그런 흐름. 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더 유럽에 방산 수출할 수 있게끔 더 외교적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신무기 체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같이 끼워 팔기를 해보는 흐름.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선박으로 이게 되게 만들기가 어렵고 실제로 만들 수도 없다고 선박 쪽은 얘기를 하지만 이쪽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MGO 규제 강화에 맞춘 디지털 트윈 선박을 만들 건데 디지털 트윈이 사이버에도 이 배가 있고 실물도 배가 있는데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사이버상에서도 움직이고 실제로도 움직이는 건데 그런 걸 좀 해보는 미래로. 그다음에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는 지금 이건 다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뭔가 기업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이 2개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빨리 움직일 텐데 뭐 K 콘텐츠는 뭐 K-팝 뭐 기반으로 약간 융합 한류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를 만든다 돈도 좀 더 주고 뭐 드라마 뭐 영화를 만든다 그럼 뭐 좀 지원해주고 이런 이슈가 잔잔하게 기존에 있던 투자금보다는 좀 증대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을 기업에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CJ가 현대차에서 2억을 받아와가지고 드라마를 3편 찍으면 세액 공제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PPL로 농심이 라면을 1억의 광고를 무한도전에 태우면 그것도 비용 100% 줄여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 상법 개정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유도해가지고 이제 수급으로 주식이 좀 올라가는 형태인데 워낙 공매도 포지션도 없었고 아무도 안 샀었기 때문에 그냥 위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20만 주만 사도 15%씩 뜨는 지주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뒷부분에 회사별로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 언급인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화장품 뷰티 바이오헬스 금융증권 자산운용 중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거는 그 이전 뭐 그 전전 정권이랑 다 거의 비슷한 흐름이네. 좀 더 싸게도 팔아보고 좀 프리미엄도 해보고 또 약간 유전체 분석이 우리가 좀 유능하니까 약간 그 부분 그다음에 수면 정신 케어를 이제 좀 시장을 확대해서 그 다른 방향으로 약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금융증권 자산운용은 MSCI 편입이 1년 안에 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9개의 조건을 할당하는 걸 할 거고 그다음에 토큰증권 제도화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합의가 다 되어 있었던 건데 통과를 못한 어떤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요게 뭐 디지털 자산청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급한 건 빨간색이다.
시니어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그다음에 간접 언급은 미래 예측을 보면은 소비재 일반이 그냥 엔터랑 결합해서 팔아볼게요. 플랫폼 핀테크는 뭐 다 융합 데이터로 만들어서 마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B2B 핀테크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거 창업하시면 돈 주고 또 뭐 월급도 좀 주고 뭐 창업센터 지원도 해줘 이런 느낌일 거고. 그다음에 건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수도권 혹은 산업단지 근처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세제를 좀 낮아주는 그런 수익성 자산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간접 언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강사가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유통 물류는 지방에 거점 도시 허브 만든다 이런 건데 거기를 뭐 개발해서 일자리를 늘려주고 거기에 산업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뭐 좀 더 세제 혜택을 준다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간접 언급이기 때문에 주식이 바로 가진 않습니다. 당장 6월에 수급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걸 먼저 올려서 쓰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냥 섹터 자체로만 컨셉을 보면은 그냥 K컬처 화장품이 수출을 더 늘려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문화세를 뭐 내게 만든다든지 해서 여길 좀 막 밀어서 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굉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주사 구조 개편은 어차피 상법 개정이 2, 3주 안에 다 되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벌써 가고 있고 한 주도 빠지지 않거든요. 중간에 쉬는 자리도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아무것도 못 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매우 강조해 드려요. 정말 제가 모든 정책을 들여다봤지만 주식이 갈 거는 이게 1등이에요, 1등. 그다음에 뷰티 소비재에는 뭐 아리백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스마트 공장, 뭐 유통 데이터 활용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파마 리서치, 뭐 강원도 공장 유치, 뭐 세제 혜택 얼마 이런 식으로 이미 과거에 그런 내역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좀 활용할 가능성들, 지방으로 옮기면 너네 어떻게 해줄게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4년 동안 화장품 회사 중에 원료 회사들이 많이 소규모들이 이제 문을 닫았고 그 회사들의 막 그 등수 개편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신기술을 많이 했던 회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다 파이를 먹은 상태인데 이런 이슈. 그다음에 화장품 OEM, ODM 쪽에서 플랫폼 유통 확장인데 콜마홀딩스가 달바에 투자해서 7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직 엑시트는 안 했지만 엑시트하면 뭐 주식이 더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형태가 OEM, ODM에서 계속 플랫폼 기반으로 계속 확장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상법 개정 이슈들은 어쨌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총 4가지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브랜드 보유 대기업 종목, 그 다음에 ODM, OEM 종목, 그 다음에 기능성 중심 중소기업, 틈새 시장을 노리는 회사들을 좀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 토니모리, 마녀공장, 삐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 콘텐츠 연계, 주주정책 수혜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적 영향은 제가 여기 투자 포인트를 북미로 아모레는 나갔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LG생활건강이다. 클리오는 색조가 원래 뭐 전문 색조이기 때문에 약간 뭐 브랜드 경쟁에선 좀 우위를 더 점할 수 있다. 토니모리는 동남아로 계속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런칭하는 것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다. 마녀공장은 뭐 MG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마녀공장 제품은 의외로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다음에 삐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좋은 제품은 아이라이너 안 지워지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상품들을 인스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더 파는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흐름이겠다 이런 거고요. 그 OEM, ODM 라인의 코스맥스는 이제 뭐 세계 1위급으로 이제 용량을 늘려가네. 뭐 한국콜만 홀딩스랑 같이 지금 붙어 있는데 한국콜만은 회장님의 자녀분들의 주식이 별로 없고요. 콜만 홀딩스가 주식이 더 많이 있는데 북미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연유는 ESG 테마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CTK는 주식이 뭐 점점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체 플랫폼 강화를 하는 중이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클리오를 이겨야 되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사 의존도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익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좀 많이 가 있는데 바이오 소재 융합 그 가능성 때문에 소재 확보로 요즘은 뭐 수분 캡슐이 뭐 열에도 터지지가 않고 유지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마 기능성 중심은 피부 개선, 병원 약국 채널 특화인데 에이블 CNC는 재브랜딩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치한불은 제약이랑 연계 중이고,
그다음에 이 애들 다 다이소에도 팔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는 뭐 다이소에 많이 저가 화장품을 제공해주고 있죠. 많이 만들어주면 싸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콜라겐 녹는 마스크인데 홈쇼핑에서 너무 잘 팔린 데다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특허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될지 살짝 고민되는 애고요. 달바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중동이나 동남아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다는데 달바에 투자한 실제 전주는 콜마홀딩스이기 때문에 달바가 갔다가 콜바 물량 나오면 콜마가 더 가는 구조인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중국 관계 개선 수혜인데 소재 기술, 바이오, 홈쇼핑, 글로벌 틈새 시장 노린 친구들. 네오팜은 세제, 그 얼굴 세정제. 그 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은 좀 세력주긴 하니까 전 말을 여기까지만. 올리패스는 일단 뭐 잘 정리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ACT 스킨앤스킨도 이게 또 이렇게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 정도.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세가 나 있는 상태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전망과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 유튜버 중에 그 춤 잘 추고 결혼한 흑인 여자 한 분 있잖아요. 그분 유튜브 보면 I love 쿠팡 나는 저거 제품 써요 이러면서 광고 아니고 그냥 화장품 깔아놓고 올린 영상이 최근 2개 중에 있는데 거길 보시고 나면은 아 외국인들이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주요 트렌드 미래 예측 주목한 건 총 4가지인데 뷰티 섹터, 화장품 섹터, 소비재 섹터, 지주사 섹터를 나눠 볼 거고요. 지주사를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뷰티 섹터는 기술 융합, 콘텐츠 연계, 글로벌화, 수요 변화 전망인데 지금 시간상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캡처하셔서 GPT로 바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줘 하면 다 나오게 다른 IP에서도 나오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서는 수출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출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출 채산성이 높아지면 주식은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고급화를 할 건데 결국 10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더니 팔린다였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제품과 낮추는 제품 그 중간 범주를 찾아갈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제가 준비했던 가장 핵심인데 이제 지주사 섹터별 밸류 리레이팅 정책 수혜가 되는 애들입니다. LG, 아모레지, 한화, HD현대, 두산, 그다음 코오롱, LS, 원익인, 녹십자홀딩스까지가 이제 이 1페이지예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제가 이건 가겠다 하는 애들이고 지금 사서 보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해도 되겠다 이 부분이고 제가 미래 전략은 GPT를 커스텀 튜닝 해가지고 저 기업이 연말에 연초에 미래 전략을 뭘로 세울 것 같냐를 제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이 화면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GPT로 보내시면은 다 알아서 설명이 나오게끔 제가 해놨어요.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 솔브레인홀딩스, 오리온홀딩스, 크라운에테홀딩스, SK스퀘어, DL, 에코프로, 대웅인데 미래 전략 포인트만 보시면 연말에 회장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겠다. 왜냐면 정책 수혜랑 투자 포인트가 자기가 뭔지 아니까 3년 동안 이런 얘기를 좀 더 꺼낼 예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대로 캡처해서 GPT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J, SK, 하이트진로홀딩스, 현대 GF홀딩스 이게 저희가 그 임주와 박윤진 그 넥스 트레이드 때 추천이 나갔던 건데 트레이딩을 안 시켜드린 게 좀 죄송할 뿐 요거 좀 많이 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여기 이유가 있었고요. SK 디스커버리, 한진칼, 한일홀딩스인데 한일홀딩스는 오늘부터 움직였어요. 한일홀딩스가 원래 그 자산운용을 갖고 있다가 한번 이제 법에 어긋난다 하여 팔아서 좀 안타깝지만 트레이딩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역량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사들의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요 미래 전략도 앞으로 회장님이 연말에 내년에 우리 뭐 할 거예요?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구들이고요. 움직이는 포인트들 그 모든 문서에서 추출해서 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여금 계속 기사가 나면 움직일 수 있다. 요 4번째 페이지는 콜마홀딩스, HDC가 어떻게 여기서 사지 하실 거고 중군당홀딩스, 롯데지주, 농심물, 대상홀딩스가 있는데 여기도 미래 전략 포인트가 앞으로 이제 회장님들이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책이 딱 나오면 같이 팡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설사는 정책을 풀어주면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를 나머지 뭘 만드는 회사들은 강화해주면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포인트로 그대로 캡처하셔서 이제 GPT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한미사이언스, 한국앤컴퍼니, 비츠루테크, 두산마켓, 미원홀딩스, 신성홀딩스, 동국홀딩스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것만도 지주사 밑에 더 많지만 오늘 움직인 것 중에서도 이건 좀 붙었다. 기관도 붙었다. 이건 좀 가겠다. 여긴 공매도가 없다. 위에 잔량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나름 다 뽑아서 미래 전략 요것도 요렇게 정책이랑 맞물려서 우리가 되게 다시 평가를 받아요. 이러면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캡처하셔서 GPT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주사가 가는 이유 1. 상법을 개정하면 자사주가 소각하고 물적 분할 제한을 하니까 주주환원이 된다. 이게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주사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점은 지주사가 저평가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이제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주가 희석이랑 자사주를 쌓아두기만 하고 안 쓰는 구조였던 걸 쓰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주사 주식 오르면 우리가 이걸로 돈을 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막 하한가를 맞추지 않는 선에서 익절을 해가지고 다시 회사에 투자하게끔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주주명부 가가지고 나 막 한 주 있고 2주밖에 없는데 막 가서 주총 가기가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전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폰으로 전자로 투표해서 그 회사가 잘 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MSCI 편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거를 회법 법무법인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 기업이 언제든 물어보면 대답해줄 준비가 돼 있다. 두 번째로는 지주사가 가는 이유는 배당 성향 확대인데 지금은 배당을 뭐 많이 줘봤자 한국 뭐 주당 10만 원이면 3천 원 주겠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모든 기업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라면 기업이 언제든 물어보면 어느 선에서 이 법 바뀌는 거랑 맞게 세팅해 줄 수 있다고 오늘 나와 있는 문서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모레지나 LG, 삼성물산 같은 대형 지주사가 배당 내력이 낮았는데 이게 바로 개선되는 순간 가는 구조거든요. 개선을 안 할 것 같은데 회사는 아직 덜 가 있고요. 할 것 같다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이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 그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 3번은 뭐 ESG, 아리백, 지배구조 단순화해서 유럽계 자금의 유입 조건 충족인데 여기가 뭔 얘기냐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유럽에 그 제약을 생산할 인증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2017년이나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약을 개발해서 외국 유럽 학회에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학회가 끝나면 그 유럽에 있는 공장을 돌아보고 어디서 생산하지를 정하고 들어와 버렸던 건데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공장이 유럽 인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약인데 해외 학회에서 선보이고 해외에서 투자금 받고 지분도 팔고 뭐 하다가 생산은 한국에서 하고 뭐 아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돌리지 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주사들도 주식 자체가 유럽이 원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실 다 미국 주식 하는데 정신 없으시지만 진짜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의 자기 장고는 다 영국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 ETF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고 계신 건지 거기 자금도 돈은 한국 사람인데 영국 ETF를 사고 있고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함인데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도 자기네 증권사에서 거래하지만 뭐 한국의 ETF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충족하려는 게 아까 지주사가 가는 이유 1, 2가 개선됨과 동시에 이 수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지금 주식이 먼저 선행하는 이유인데요. 지주사 구조상 자회사 실적이 곧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오늘 하나랑 HD 현대가 계속 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HD 현대는 조선. 그 다음에 전력기기 5년치 팔아놓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마린 솔루션 있죠. 이러니까는 얘네는 주가가 다 많이 간 애들인데 그게 바로 반영된다고? 그럼 미리 사놔야겠다. 배당도 준다는데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실적 좋아지면 지주사 순자산 가치가 오름인데 여러분이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아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가니까 에코프로도 같이 가는, 포스코 퓨처엠에 가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가는 형태가 너무 싫으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증상이 있다. 할인받던 구조에서 프리미엄 변화로 가는 건데 2022년까지 변화 전의 지주사의 상태에 앞으로 변화할 상태 중에서 제가 별표로 표시된 게 주가 반영의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자사주 활용을 한데 소각 법제 된대 그럼 더 가는 구조, 그러니까 주식이 움직이는 재료예요.
자회사 실적 미반영됐는데 반영 바로 된대 이렇게 되면은 이 주식들이 오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정부 시대 핵심 유망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023490-5041로 전화를 주시면 정말 귀찮으시겠지만 주시면 무료로 파일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모든 환경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뭐 좋은 종목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이렇게 정리해드린 파일이 가는데 다른 사람은 뭘 넣었는지도 궁금하시고 제가 뭘 넣었는지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중간에 설명을 길게 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공개 방송에서 마저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서 체크 못 해드린 부분도 제가 다시 별표를 좀 쳐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임주아였습니다.